자, 미북 회담 진행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제일 안 봅니다. 그래도 저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요, 안 되는 겁니다. 맨날 삼류 주간지 같은 타블로이드 이야기, 그런 섹시한 제목에 현혹되어서 그런 거나 보고 앉았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결국 망해가는 겁니다. 대중이 저질이 되면요, 그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닦아가지고요,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려볼 것인가.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써야지요. 그렇게 적당히 그냥 대중영합해서 적당하게 그냥 호도하는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북폭 이야기 하던 사람, 트럼프 전인지 전능설을 퍼뜨리던 사람, 황장수는 반 트럼프다, 반미다, 이런 소리 퍼뜨리던 사람들, 이제 나타나서 한번 자기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분별하게요, 무식한 자들이 막 퍼뜨리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때는 꽁무니 빼고, 그러면서 무슨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이런 걸 이상으로 자기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 헛소리들을 해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래서요, 하드보일드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현실을 파헤치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대중이요, 저지를 추구하면요, 결국은 그냥 그 나라는 그만큼 후퇴하는 겁니다. 비건이 지금 이틀째 나오지를 않고 뭐 한국에 왔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김혁철입니까? 그 친구하고 실무 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관건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북한이 내놓게 하는 겁니다. 미국이 줄 것은 종전선언 등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제재에서 예외로 해줄 가능성은 매우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지 돈 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국제적인 명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이 독박을 쓰는 것은 얼마든지 빼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림이 아주 좋기 때문에,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개소되고 워싱턴 DC에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개소됐다 하면 그거야말로 어떻습니까? 그림이 굉장히 섹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 원래 텔레비에서 말장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과 본질보다는 그림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좋으면 거짓이라도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변은 제가 수도 없이 그건 고물이다.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는 핵을 생산하지도 않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도 않고 거기에 핵 관련 공장이나 새로운 시설은 없는데, 북한이 거기에 한 방 맞으면 끝날 건데 만약 전쟁이 나면 이미 다 알려져서 개도 소도 다 아는 그 용변의 핵시설을 더 이상 투자를 했겠어요? 벌써 손을 뗐지요. 그래서 고물 한 개하고 또 다른 고물 한 개를 끼얹어서 트럼프한테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데, 북한의 수법이라는 것은 끝까지 애를 먹이면서 잘게 잘라서, 한마디로 협상하기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집단이다 라는 소문이 그야말로 허상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자, 비건은 지금 정권을 위임받았다. 아니, 정권 위임 안 하고는 협상이 되겠어요? 자, 폼페이오라는 사람을 가지고 김영철이 만나니까 김영철 성격도 그렇고 폼페이오도 둘 다 급이 높았어요. 미국과 북한의 2인자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을 좀 낮춰서 그것도 평양 자기 안방에서 협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급이 낮은 상대는 어느 정도는 위임받아 와야지 협상이 가능하지, 그때 또
평양에서 내 미국 갔다 올게, 남한 갔다 올게,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위임을 받아서 갔다라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가 장난을 쳐먹기 좋은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폼페이오는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비건이 이끄는 팀이 2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지금 평양에 파견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좋은 거다라고 지금 한국 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비건과 김혁철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뭐가 미끼가 될 건가 대충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핵시설이 비핵화 로드맵의 첫 단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폐기하고 검증하는 일은 미국의 원론적인 수순에는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됩니다. 빅딜은 없는 거죠. 스몰딜을 빅딜처럼 과대 포장하는 지금 포장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폐기하고 사찰 검증을 받는 것은 빅딜이고 지금 나오는 부분은 고물을 갖다가 팔아서 바꿔먹는 것은 그건 스몰딜에 불과한데 여기에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붙여라. 이것만 가지고는 모양이 그림이 안 나온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했던 종전선언이나 미국 연락사무소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래서 북한이 이제 우라늄 폐기까지 망라하는 내용을 내놔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핵탄두 보유 숫자가 몇 개냐, 이동식 발사대가 몇 개냐, 핵물질 보유량이 얼마냐, 이런 거라도 이번에 포괄적 신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그게 아니라 그림이 되는 걸 한두 가지 더 던져줄게. 그래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1개 정도를 그것도 또 낡은 걸 찾아내서 고물 하나 더 받아라. 또 지금 북한이 사실상 무력화돼서 별로 쓸모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ICBM 폐기할게라는 식으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3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27, 28일 여기에 만나게 되면서 문재인까지 가서 남북 미중 4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자, 이게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없어졌다면 그러면 문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미북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 저는 거꾸로 해석합니다. 자, 시진핑은 안 오더라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가능하다. 우리는 만반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는 다 된 죽에다가 이 콧물 빠뜨리듯이 굳이 자기가 곽강을 받아야 될 자리에 시진핑이 와서 옆에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분위기를 띄우고 나섰는데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의 2차 미북 정상회담 낙관론에 지원 사격을 했고, 의회에서는 핵 신고 전에 체제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에 제동을 걸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양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정권은 그동안의 북한의 비핵화가 성결이라는 원칙을 보여왔지만은 양보의 태도도 보인다며 트럼프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앞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건데요. 트럼프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한국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이 지금 이 정권이 생각하는 베스트 초이스로 가게 되면
최상의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지금 진행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2월 27, 28 미북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가 되면 곧바로 제가 볼 때는 한 달, 짧게는 보름, 그러니까 3월 15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김정은이 방남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사실상 방남이 거의 확정으로 가다가 종전선언을 끌어내지 않고 방남하는 부분에 대한 김정은의 찝찝함 때문에 무산됐지요. 자, 김정은이 방남을 하면 곧바로 남북 간에 실질적인 남북 양자의 평화협정이 별도로 또 맺어질 가능성이 있고 발표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는 형식을 보세요. 미북 회담을 추진하면서 먼저 4월 27일 날 우리가 먼저 만났게 하고는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반도의 평화 운운하는 부분,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는 부분을 밀어넣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화협정도 이것이 무슨 국제법처럼 해가지고 유엔까지 동의하는 이런 형식의 평화협정이 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발표하고 이제 남북한은 적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에게 이것을 추인해라. 이런 식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한반도 종전선언에도 유엔 사령부 유지한다. 근무요원 2배 이상 늘릴 거라는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사람으로 나름대로 이 가치관이나 사고관이 확고하고 이 중국이나 북한의 여러 공작 핵책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비미군 출신으로는 유엔군 부사령관에 처음으로 취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확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 시까지는 지원 업무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도 미일 협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약화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종전선언이 되어도 유엔 사령부는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이분의 희망사항이고 미국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종전선언이 한번 돼 보십시오. 종북 좌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유엔 사령부는 한국을 떠나라. 한국 전쟁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데 휴전을 했기 때문에 휴전을 감시하려고 있는 건데 이제 종전선언을 했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김정은이 방남해서 문재인과 전쟁은 없다고 평화를 선언했는데 너네들 한국에 왜 있냐 하면 있을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자, 유엔사의 존립을 놓고 북한은 평화협정 때는 해체해야 된다. 미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지. 자, 미국은 법대로 하자는 거고 북한은 정서로 논리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남측에 있는 수백만 명 이상의 친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엔사 해체하라, 양키 고음 이렇게 외칠 때 유엔 사령부가 한국에 있을 명분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남북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주변 나라를 인정하라 해서 그래서 그것이 국제법으로 주요 국가들이 인정하면 이제는 평화 협정이 맺어진 거다라고 선언하고 미북 간에는 북한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하고 우리하고는 그냥 종전선언으로 끝났고 적대는 그냥 미북이 앞으로 어떻게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적으로 갈 건지 양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북한이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남쪽하고의 적대는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다 모여갖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했으니까 이제 이건 추인만 하고 너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평화적으로 수교하고 적대를 청산한다라는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사실상 평화협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관심들이 없어요. 제발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종전선언을 해주면 그걸로 이 사람들은 원샷으로 끝낼라 해요. 왜? 다시 또 다 모여가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미국 내에서도 반대도 커지고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유엔을 뭐 결의를 받아야 되고 어쩌고 이런 문제가 등장해서 또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종전선언을 올려버리면 종전선언 자체가 사실상 평화협정의 탈을 종전선언이라고 쓰고 있지만 모자를 벗으면 그것이 평화협정인 걸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 체제를 그렇게 합의했다. 협정을 맺었다. 발표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시키는 걸로 가버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걸 추인해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얼렁뚱땅 그냥 현실화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방남했을 때요. 그래서 올해 안에 상반기 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내년에는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현실화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이 총선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감축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북한과의 국가연합 등을 이루어서 북한이 한국 경제를 살린다. 북한 경제 특수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이런 쇼로 총선을 치러서 총선에서 3분의 1을 얻어서 개헌을 시도해서 무슨 개헌을 해요? 남북 국가연합에 대한 개헌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자기 임기 내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호환이 없다. 안 그러면 지금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기 내에 국가연합의 단계까지 가버리고 나면 누가 자기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지해야 되겠습니까? 자, 내년 총선에 이 정권은 아주 대승을 해서 지난 지방선거처럼 이겨버리면 3분의 2 이상 충분히 얻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난 지방선거 결과처럼 총선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당은 한 6, 70석도 못 얻고 끝날 거라고 봐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 사람들 뜻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을 트럼프가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고 투쟁을 해야 되고 김정은이가 왔을 때 문재인이가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 버리는 부분을 막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권은요 수도 없이 이 원샷으로 지금 해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기왕에 종전선언을 해준 마당에 한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남북 간에 맺게 되면 그 반대 안 하고 잘 됐다고 트럼프는 또 그러겠죠. 자, 그리고 그걸 사실상 추인해주면 이제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까지가 끝나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엔사를 해체하고 당연히 일본이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은 무력화되고 주한미군은 전투부대 등이 나가고 상징적인 참모부 정도만 존재하는 식으로 가게 되고 문재인은 내년 총선에 이 모든 것을 걸고 국가연합을 내걸고 아마 총선을 치르고 그래서 남북이 합쳐지면 뭐 이야기가 나오겠죠. 인구가 8천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단일 경제 국가를 만들어서 경제가 살아난다 어쩐다부터 시작해서 평화가 와서 군사비를 가지고 경제 발전에 쓰고 이런 헛소리들을 할 거고 거기에 또 우매한 국민들은 혹해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는 막아야 되는 투쟁에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북한이 한국이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자, 그것이 3월달 들어와서 5월쯤에 운용이 된다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40대를 계약했고 문 정권에서 20대를 추가 계약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문이 계약해야 될 20대는 제가 볼 때 아마 당분간 계약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박 정권에서 이미 돈 주고 산 거를 갖고 오는 것 가지고도 지랄이고 북한 비위 맞춘다고 실실 기어다니는데 비행기 들어온다 소리도 못하고 미국에서 한국에 갖고 가라고 양도식을 하는데도 계급을 낮춰서 쫄병들이 가고 이러는데 아마 F-35가 한국에 와서 하늘을 날아다닐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북한이 그거 띄우지 말고 창고에 보관해라 하면 창고에 보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아까 제가 3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당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또 더 나아가서 일본, 대만 등에 일본의 지금 아베는 핵을 개발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핵이라는 원죄 때문에 2차 대전을 일으킨 원죄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핵을 맞은 세계에서 유일한 국민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말을 선제적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한국당이 아베 그리고 대만 차이잉원 등을 만나서 삼국이 공동으로 핵 개발을 하자. 미국의 핵 우산을 이제 믿을 수도 없고 전술핵을 배치해 줄 리도 만무하다. 제가 여러 차례 알아봤는데 미국은 전술핵이 없다. 지금 유럽에 조금 있고 조금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술핵이 없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전술핵만큼의 성능이 있는 벙커 버스터에 버금가는 대량 살상 고성능 폭탄들이 좀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것과 또 핵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북한의 핵을 견제하는 의미에서는 성능이 어떻든 핵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제는 핵독자적인 핵 개발하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핵을 가지는 것 같고 우리를 경제 압박을 해?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럼 북한부터 없애라. 우리 안 만들게라고 나와야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만 하면 압박을 더 심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일본, 대만까지 3자가 하자고 같이 그냥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식겁을 하도록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길들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